이상하게 평택을 선거가 팀 김어준 대 그 뉴 이재명의 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용남 아저씨 네. 힘내시기 바라고.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좌관과의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알죠. 대차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는 김용남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동명이인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품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 있고 의협심이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치인을 네. 너무 우상화나 신앙화할 필요도 없고요. 그때 그 순간 어떤 쓰임새나 그렇지. 가치 지향에 따라 네. 지향점에 따라 지지하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너무 사랑하면 네. 나랑 요만큼만 달라도 상처가 커 또.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이 늘 실망도 주고 이제 뭐 기쁨도 주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래. 사실은 제가 정청래 의원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참 좋아했던 정치인인데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랬군요. 모든 게 다 위선으로 보여. 저는 애초에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금도 아니 내가 엄청 저 미워하진 정청래 않아요.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말하자면은 뭐 동정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게 워낙 그 양반이 주류에서 그 밀려나고 항상 그렇게 이게 그 사람은 전면 공격에 나서는 당대포가 되겠다고도 했잖아요. 당대포. 이러면서 계속해서 상처는 혼자 다 입고 아하. 빛은 딴 사람이 보고 아하. 그 음험한 뭐 이런 인간들한테 항상 그렇게 이용만 당하고. 아니 근데 나는 불쌍한 마음이 많았어. 그 빛도 양반에 많이 대해서. 봤어요. 당대포하고 막 그게 공격 많이 해서.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게 또 일관적이지는 않은 거는 정동영 당 의장 때 열린우리당 때는 줄이셨어요 또. 꼭 맨날 비주류이고 이런 건 아니었고. 예, 어쨌든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자, 좋습니다. 이제 김용남 의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는 모르겠고 일단 잘하셔야 됩니다. 잘해야 된다 생각이 예. 들고 예. 선명한 구도가 좀 발생했어요. 이렇게 되면 정치적 의미가 생겨버리는데 네. 뉴 이재명과 전통적 민주당 뭐 이 팀 김어준이라고 표현하셨죠.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경쟁이 또 생겨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신장식 의원이 막 이제 YTN 라디오 나가서 사모펀드 비판한 거 사과해라, 뭐 반성문 써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뜨거워졌네요.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앞으로 민주당 후보가 아닌 조국당 후보를 어떻게 하면 좀 지지하려고 애를 쓸까? 이것도 전 재밌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네요. 김용남 27.5, 유의동 18.9, 조국 21.8, 김재현 6.9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데도 김용남이 27.5, 조국이 21.8 이렇게 그쵸. 나왔습니다. 이러면 뭐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 저도 선거를 이제 많이 그래도 해본 느낌으로는 단일화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아예 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지. 단일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김용남 후보라는 사람의 인지도나 정책이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요.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얘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프레임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따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자꾸 그 질문이 들어오니까 열려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아예 거부하고 무조건 완주하고 내가 이긴다. 민주당 집권 여당 이재명의 힘으로 이긴다. 이 얘기를 강조하셔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왜 이 평택 그 공천을 민주당에서도 친문들은 뭐 이게 뭐 조국 대표랑 불편하다 뭐 이러면서 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친명 후보들도 불편했냐면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까딱하다가는 합당의 거름이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제가 늘 자진 사퇴론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국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좀 빚을 남기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요. 채무감을 자꾸 강요할 그쵸. 것이다. 그러면 그 채무를 가장 크게 받는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막판에 단일화나 자진 사퇴를 해서
유세차 위에 조국 대표와 같이 이제 손 들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 그림을 받아서 당선이 되면 네. 나중에 합당 논의 때 반대도 못 해요. 그 사람은. 그렇지. 빚갚아라. 아니 그렇게 받아서 의원이 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반대를 할 수가 있겠어.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빚을 지는 후보가 되기 싫어서 많이들 거부 기피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김영남 후보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 단일화나 어떤지 합치는 모먼트에서 계속 벗어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지층이나 어떤 이런 분들도 뭐 조국을 이제 뭐 비판할 수 있는데 조국 후보를 단일화 자진 사퇴 얘기를 최대한 지양시키는 방향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단일화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 프레임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 그럼요. 어차피 여기는 후보가 많기 때문에 네. 40% 초반대만 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예전하고 일반적인 5대5 게임 50%를 먹어야 되는 게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 지금 승기 중요하고 김영남 후보가 워낙 선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재명으로 선거를 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선거는 특히 이재명 평택은 대통령을 앞세워서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고공 지지율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이제 모든 전국의 후보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이유 그 핵심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동행을 안 해. 이 중도실용 행보에 대해서 네. 김영남 후보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그걸 더 강조하고 내가 이렇게 중원을 넓혀서 지긋지긋한 이 소모적인 구조를 좀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네. 팁을 드리자면 예. 조국 대표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를테면 조국 혁신당의 어떤 굉장히 선명하고 진보적인 정책들이 있어요. 그게 이재명 정부의 지금 중도 실용 행보와는 안 맞거든요. 이제 그 차이를 자꾸 보여줘야 돼. 뭐 사회권 대개혁, 뭐 차별금지법, 비동의 가늠죄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절대 중도층이 받을 수가 없는 정책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얼마나 지금 민주당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롭게 달라지려고 하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다른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숨을 또 쉬고 있어. 아니 지금 김용남이 이겨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합당론 선거 이후 합당론에 휘말리지 않을 그런 중요한 어떤 선긋기다. 이런 걱정이 차원에서도. 됩니다. 예. 사실 그 방향으로 조금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누차 그동안 말씀하셨어요. 그 저기 조국 대표가 막판에 가서 단일화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합당으로 가려고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제가 그 고유의 주장은 단일화가 아니라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 자진 사퇴. 그 자기는 이제 단일화라고 의미 부여를 하겠지. 단일화라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이 헌신. 뭐 여기에는 자진 사퇴가 더 그럴 듯해 보일 수 있겠죠. 이 얘기한다고 되게 싫어하실 것 같더라고 조국 신당 분들이.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에 벌어질 일들 뭐 저쪽에서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그렇죠. 합당을 밀어붙이는 그건 이제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것이고. 근데 이게 전체 판으로 보면요, 이게 예. 왜 그 다 연결이 돼 있냐면 저는 김부겸 후보가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김부겸 시장이라는 그동안 민주당에 없던 대구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큰 일인데. 사실 이걸 만든 건 김부겸 후보가 그동안 뭐 대구에서 활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김부겸이 소환되고 이러면 국민의힘을 심판 한번 해보자. 대구 시민들이 판단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선 주자도 재배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떠오를 겁니다. 네. 대선 주자로서.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김부겸, 뭐 송영길, 김민석, 그다음에 정청래, 조국까지 이렇게 5파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부겸 후보의 당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를테면 민주당의 어떤 중도 실용 행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행보가 힘을 되게 받을 수가 있는 건 법사위 강경파들이 막 샤우팅을 해 국회에서 거기에서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민주당 내 어떤 대권 주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면 우리 대구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될 겁니다. 특히 이렇게 될 경우에 뭐가 발생하냐? 국힘이 완전 쪼그라들 거거든요.
그러면 소위 이제 김어준 씨, 최민희 위원장님 이런 분들의 오래된 먹거리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 워낙 이제 삽질을 하고 예. 막 내란까지 하고 예. 하니까 이쪽 분들의 어떤 그 간경파도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몰락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저렇게 쪼그라들어 있는데 저들과 싸우자우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네. 의미도 없고. 그렇지.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거든. 네. 그 다음 단계에 대한 토론이 가속화되면 사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에너지나 영향력, 김어준 총수의 힘이 많이 빠질 거예요. 거기에 재미가 없거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가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미래가 지금의 먹거리가 갑자기 이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여기 보고 계시는 뉴 이재명 분들이나 네. 대단한 게요. 네. 민주당 내에 어떤 그분들의 먹거리가 지금 한 절반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모든 시장을 자기네들이 했었는데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생겨난 거고 그렇게 가면 이재명 정부 성공 못해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네. 이거 갈라치기가 아니에요. 네. 더 좋은 지금 건강한 그럼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거거든. 네.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이제 갑자기 그런데 물결이 오니까 이분들이 엄청 당황했어요 지금. 그 당황한 상황에서 시장이 줄고 있는 거야. 네. 근데 막 김부겸이 대구에 당선돼. 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 팀 김어준이 아닌데. 뭐가? 김부겸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정원호든 네. 그 김부겸이든 팀 김어준 묻히고 싶으실 거예요. 패밀리로. 원래는 이제 박주민이 돼야 그림이 딱 맞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TBS뿐만 아니라 뭐 상상을 하셨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는 실패하셨고 이제 2차 정원호에게 좀 이제 팀 김어준과 함께하는 그런 걸 묻히고 싶을 수도 있다. 네. 생각 드는데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상당한 민주당 내 역학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는가에 대해 우리가 경계하고 긴장하고 비판해야 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 힘이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난 그런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입각이냐 당 대표냐 물어봤더니 입각적으로 분명히 뜻을 밝힌 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아 그래요? 외교 통일, 외교 통일 방향으로 자기가 할 역할을 하겠다. 외교 통일을 당 대표가 돼서 할 수는 있더라도 뭐그 제한적이죠. 한다면 주로 입각을 해서 총리가 되든 뭐 총리죠.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되든 뭐 외교부 장관 받지도 외교부 않으실 거야. 장관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외교부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그 체급이 총리급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입각적으로 아. 마음을 붙인 것 같다. 그럼 당 대표는 김민석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미 오래 전부터 당 대표 준비를 했던 분이었고요. 로망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뭐 네,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셨지 않았을까 싶고 네. 요즘 여론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이제 뭐 절반에 조금 우위가 있는 것도 있고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김민석 총리가 사실 지금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사전 선거운동 하는 거의 준합니다 거의. 그렇죠. 전국을 지금 좀 뭐- 돌아다니고 계시니까. 예. 근데 이제 지지층 내에서 조금 밀렸나요? 아무튼 이게 거의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소위 이제 친명 반 팀 김어준 이 에너지가 모였다는 게 저는 참 민주당원들 대단하다. 지지층도 대단하다 싶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김어준 총수가 만들어온 세계관이 아주 광고했습니다.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동안 내가 김어준한테 속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지지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거기서 이제 자신의 과거에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 김용민 PD도 맨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레거시 미디어 미워하지 말자 뭐 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예.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잘 써서 김민석 총리께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 좀 인정하는 거는 김어준 씨와 네. 일전을 할 각오가 좀 되게 계시더라고. 그 양반은 그래요. 총리실에서 실제로. 막 보도를 바로바로 뿌리고 예. 이런 거 보면 네. 한판 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 보면 그건 좋은 일이다.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 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 가셨을 때도 매일같이 총리가 비상대책 회의를 그럼. 주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 그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보란 듯이 보란 듯이 하는 거예요. 김어준 덤벼봐라. 내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의 그 아침 방송에 대해 즉각적인 보도자료를 낸다는 건 굉장히 작정하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쉽지 않아요. 네. 민주당 소속 그 사람들이. 네. 근데 김인석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야수성을 보여줬다. 저는 뭐 송영길 대표도 김인석 총리도 김어준하고 뭐 선 그었어요. 송영길 대표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당대표 네. 선거에 그때 너무 인물 중심적으로 이 두 후보가 지지층들이 싸우면 안 돼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을 실현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정청래 대표가 안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근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과 발맞출 후보가 되는 게 당대표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제가 봐도 의미 있는 그런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석현 용남 캠프 들어가세요. 평택이 좀 멀어요. 근데 사실은 김용남 전 의원이 직약이 있는 사람. 알아서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난 그거 등에 사실 좀 등골이 오싹했어요. 뭐 다시 거론하면은 나한테 공격하지만 않으면 난 가만히 있겠다. 이 멘트는 여러분 보통 내공이 있는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예전에 멘트예요. 조국 사태의 어떤 기억을 되살려서 조국 후보에게 좋을까요? 예. 그 신장식 같은 아유, 갑자기 좀 화를 내신 감이 없지 않아 심한 있더라고. 사람입니다 정말. 예. 그래서 오늘 그 김용남 후보의 페북에 커버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미지가 이재명 정부의 김용남 딱 이렇게 박으셨더라고.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그래요. 아시고 선거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인기가 가서 좀 도와라. 저는 방송이 좀 많아가지고. 예. 신규보다 많을까요? 아니요. 인기 한 절반 정도 되는. 예. 까불고 있어요. 걔는 눈 뜨면 방송하고 네. 대단합니다. 그래요.